안녕하세요. 인구 통제, 현재 그 NWO 세력이 추구하는 그런 명제는 사실은 서양 철학의 원륜인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게 이제 자료가 와서 그것을 보니까요. 어떤 페이스북 분이 페이스북 친구가 이걸 올린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2400년 전 고대 그리스 플라톤은 인구 통제의 중요성을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낙태와 유아 살해를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도 아시듯 그 멜더스의 인구론이 쓰여졌는데 당시 이 멜더스 이론에 따르면 인구 억제 방법으로는 질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 전쟁, 재해, 기근, 학살.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1798년도 일입니다. 그 후에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의 사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프란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인데 우생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우량 종은 살게 하고 그렇지 않은 종은 없애자. 뭐 이런 식의 것이 그 우열을 가리는 것이 우생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생학은 유제닉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어에서 따서. 그런데 이 우생학은 20세기 초 대학에서 완전한 어떤 학문적인 그 규율로 자리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인구 감소 여러 가지 추진하는 정책들은 상당히 오랜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학문적인 얘기고요. 그런데 현재 그 친중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이 사회를 보는 관점이 뭐 평등사회, 아마 이런 쪽을 그리는 것 같은데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제수잇 교단의 그 모토잖아요. 그것과 걸맞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런데 요즘 심상치 않게 화재가 막 여기저기 나고 산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충격적인 이게 중국의 장난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바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어제자 유튜브에서 본 건데요. 5월 3일자니까요. 그런데 중국 대사를 만난 체코슬로바키아의 의장 이름이 쿠베라라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대만을 방문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정치 뉴스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를 만난 이후에 며칠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며칠 안 돼서 이분이 죽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워낙 그 SNS 많은 분들이 제게 정보를 주시는데 저한테 정보를 주시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모아서 어떤 하나의 꼭지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거에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소스를 전해주시는 거겠죠?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이 무슨 댓글 종류 중에 하나겠죠. 이런 것도. 근데 뭐냐면요. 이 청와대를 겨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아니 이런 댓글들이 마구 돌아다니는 한국 사회에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그 선비스럽게 접근하시는 면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렇지만 이 중국 사람들은 피를 많이 본 사람들이잖아요. 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접근하는 방법이 일단 한국 문화와 차이가 납니다. 뭐 불질 거 있으면 불지르고 죽일 거 있으면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협박하고 그리고 또 깽단으로 유명한 그 삼합회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렵겠어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에 그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국 문화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 돈벌이를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협박을 했는데요. 이 중국계 무슨 댓글 부대 중에 하나겠죠? 뭐 군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군인들 중에서. 그런데 너무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어요. 청와대 그리고 정치인들은 전부 저희한테 매수당했고 접수당했다. 당했어. 반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재난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일종의 경고다. 알만한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다. 이런 말이겠죠. 정치인들은 중국이 한국을 속국으로 만드는 거를 모르는 줄 아니? 아는데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다. 이랬어요. 이거 완전 협박이죠. 그런데 이런 협박을 물론 공개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문재인 정부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지금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한국은 뭐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또 민주당 그쪽 세력이 지금 선거전에서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번에 가장 큰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거 바로 전에 돈을 살포한 거예요. 언론 방송에서 떠들었고 또 이것은 박정희 때 유행하던 막걸리를 주면서 선거전 바로 전에 막걸리 돌리기 이런 것보다 더 비열하고 비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선거 전에 돈 살포를 한다고 떠든 것은 이거야말로 선거법에 걸리는 것이죠. 근데 현재 이 선관위는 박정희가 3선 또 하면서 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선관위예요. 다른 선진국에는 선관위가 없습니다. 그냥 정당과 언론을 사용해가지고 선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 한 후에 정당한테 이 개표소는 얼마를 얻었다, 몇 표를 얻었다 그러면 중앙에서 그것을 캡처해가지고 통계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정당, B라는 정당 이렇게 달리 통계를 내는 거죠. 그 후에 그 통계는 언론기관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조작이 일어나거나 중간에서 누구의 지배, 선관위 같은 그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친중 정권이 또 중국에 완전히 들어가서 지내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게요. 화웨이가 이거 어제 뉴스인 것 같아요. 화웨이가 미국 제재가 지금 강화되니까 한국을 내일 먹으려고 삼성에서 반도체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는 삼성을 뭐 미국으로
데리고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도 있을 만큼 삼성이 왜 그러냐면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업데이트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삼성의 기술 개발력 때문에 굉장히 그 자기 세력으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삼성한테 어떤 그 회유를 하고 또 압박을 주고 이러는지 모를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 화웨이가. 그러니까 만약에 화웨이가 삼성과 손을 잡고 무슨 짓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전 세계의 경제 판도는 굉장히 많이 큰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리쇼어링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해외로 갔던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성곽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키신저 옹께서. 그러면서 각국의 여행과 이주가 어려워지게 됐다. 그러니까 기업과 공장들이 본국으로 회귀하게 될 거라.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00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그 바이러스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길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 건강을 더 우선시 하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뭐 이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한 지금 리쇼어링이 경제 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노동력 그러니까 실업자를 줄이면서 그 자국을 위해서 기업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은 너무 대기업 위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 남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이런 식으로 큰 에리어를 그려서 그 경제 운영을 하잖아요. 대기업에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으로 리쇼어링을 해서 한국의 공장을 더 짓고 더 그 가장 탑에 있는 기술력을 개발한다. 그렇게 되면 기술 유출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것을 노리는 것이 지금 중국이죠. 중국은 기술 이전을 원하는데 일본도 리쇼어링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물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완전 봉이 되는 거죠. 중국의 봉이 돼서 나중에는 아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